네, 배종덕 선생님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분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새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 더 고증돼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의 선생님이 토론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최종홍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임나 흥망사에 대한 그 토론은 박찬하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찬하 선생님은 대한사랑교육위원이시고요, 한류열풍사랑 의장님이십니다. 유라시아 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한문화타임즈 선임 기자이십니다. 박찬하 선생님이 이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긴 토론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다른 분들한테 이 자료와 함께 제공되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토론문입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내로다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 대학원 박찬화입니다. 최정웅 선생님의 논문 발표를 잘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30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PPT 발표만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그 자료집을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자료집에 있는 논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송보아 세마스 야스카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세마스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마스의 임나 흥망사는 한마디로 일본 식민사학의 결정판이자 임나 일본 부설의 완결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49년에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학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학계는 세마스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큰 틀에서 세마스의 임나 일본 부설을 그대로 추종하고 계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는 임나는 가야, 한반도 남부의 가야라고 하면서 임나를 한반도 남부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 역시 임나는 가야로 동일시하면서 바로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틀은 계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나 흥망사의 내용을 한번 이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식민사관을 올바로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세마스 야스카즈의 임나 흥망사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책을. 그래서 이걸 직접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약 정리된 그의 역사관 인식이, 그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인터넷에서 임나 흥망사에 관한 글을 보고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 세마스가 했던 말인데요, 임나의 한반도 영유,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 일본에 대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이는 앞으로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 역사학자로서 할 수 없는 막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임나가 일본의 자랑이다, 그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의 일본이 예전에 이제 한반도 남부를 영유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드러난 것이 그들의 조선 병합이다. 그리고 영원히 한국의 종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게 임나 흥망사라는 책에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알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세마스 야스카즈의 글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 글을 쓰지 않았는데 세마스의 글이 맞습니다. 이란 관계라고 하는 1963년에 세마스 야스카즈의 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자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37년 일제 시대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선사라는 책에서요. 일본에 병합된 한국이야말로 조선사의 결론이다. 한국 역사의 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에 병합된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7년이면 이때 당시는 세이마스가 20대였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63년 같으면은 이제는 원로가 되었을 때인데 이럴 때 거의 똑같은 그런 기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65년조 우리가 아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 중에 논쟁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에마스의 일본서기 숭신 65년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65년조에 대한 그 발표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질문이고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집에는 118쪽인데요. 임나의 기원에 대해서 스에마스의 주장이 정리되어 있는데 임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임나의 위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유일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문장이 숭신 65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나의 위치는 축자국에서 2000년이 떨어져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옆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2000년을 간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축자리에서 어쨌거나 2000여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제가 11월에 이제 가야 고분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임나 일본 부설 문제가 있어서 작년 11월 초에 남원에 가서 학술 토론회를 열었을 때 그 토론회장에서도 반대편에 서신 이도학 교수님도 이 부분 문장을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대마도다라고 명확하게 상대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명확히 대마도가 맞다. 이 위치는 그렇지만 이 숭신 65조를 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이어가시는 거죠. 자, 여기서 축자에서 2000여리라고 하는 것을 2000리 지금의 2000리면은 저 한반도 남부까지 닿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계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삼국지 동이전 외인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야 한국 실제 김해에서 1000리를 가면 대마도가 되고 이 대마도에서 또 1000리를 가면 일기국이 나옵니다. 일대국이 되고 일기국 또는 이기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또 넘어가서 1000리를 가면 말로국이 된다. 말로국은 바로 축자국의 인근에 있는 국가입니다. 큐슈 북부에 있는 거예요. 말로국이라고 하는 건 축자국이라고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1000리가 일기국, 그 다음에 일기국에서 1000리가 축자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축자국에서 2000리는 바로 대마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그 길이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봐서도 이제 대마도인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북조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북조해를 스에마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임나의 기원에 대해서 후세 사가들의 윤색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문장의 어감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스에마스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축자국 2000여리에다가 북조해라고 했잖아요. 북조해에 북을 갖다 앞쪽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에마스는 축자국 2000년이 북 그리고 조해 이제 계림지 서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에마스가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냐면은 이거는 한반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임나의 위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임나와 가야가 동일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야는 AD 42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BC 90년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가야하고 임나가 동일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숭신 65조라고 하는 것은 일본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가장 유리한 그런 어떤 문장이면서 임나의 위치와 임나의 시간대를 봤을 때 이건 임나와 가야가 이꼬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사학계나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그 최종훈 선생님의 그 각주에 보면은 사실
북조회 할 때 조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오탈자로 빠졌다라고 해서 조가 빠졌었는데, 그거는 이제 올라오다가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가 이렇게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해가 증폭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해석 문제인데, 이 해석은 사실은 이 저도 이제 말씀드린 막힐 조자, 북조해 할 때 이 막힐 조자라고 하는 것은 막혔다, 험하게 막혀 있다, 뭐 이런 뜻 외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두 번째 발표자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다로 막혀 있는 건 섬이다. 그래서 이제 대마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다가 축자구에서 2000년이니까 이거는 대마도가 빼박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신 것이 뭐냐면 북은 바다를 격하고라고 이렇게 이 자료집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격이라는 거는 사이를 두고 할 때 우리가 간격이라고 하잖아요. 격차라고 하잖아요. 그때 격자입니다. 그러면 북은 이걸 격하고라고 직접 이렇게 한자로 쓴 것을 사실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데, 왜 막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한반도 남부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오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바다를 격하고라고 하는 번역을 채택을 하셨어요. 이게 직접적인 어떤 번역하신 건 아니고 번역본에 있는 것을 가져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북은 바다를 격하고라고 해서 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스의 해석이 아니고 필자가 번역문에서 이제 이 번역이 맞다라고 해서 가져온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부분의 어떤 그 숭신 65조에 대한 이 부분의 어떤 번역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65조에 나온 부분을 세마스는 결국에는 이것은 임나의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들에게 맞지 않으니까 신하시하고 이거는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치부를 하게 됐는데, 이 세마스가 이렇게 치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싶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세마스의 칠국 위치 비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120페이지에 나오지만 세마스 같은 경우에 비자바를 창녕, 그리고 남가라를 김해, 녹국 경산, 그리고 알라를 하만, 다라를 합천, 그리고 탁순을 대구, 그리고 가라를 고령이라고 위치 비정을 하였습니다. 이 위치 비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게 지금 비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역사 학계거든요. 한반도 남부의 세마스의 비정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또는 세마스의 어떤 스승이었던 이만희시류, 금소룡, 이만희시류, 그 다음에 아유카이 후사노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위치 비정에서 우리 학계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비정으로서 가야 고분이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김해는 일단 남가라가 아닙니다. 남가라라고 하는 것, 일본 서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가라는 이미 멸망을 한 상태에서 남가라를 재건하기 위한 재건 회의를 하는데, 이때 이미 이때에도 한반도 남부에는 이 금관가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봤을 때 김해는 남가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정할 수 없고요. 경산은 녹국이라는 근거도 없고, 하만은 알라가 아닙니다. 하만은 삼국사기, 동국통감 어디에서나 우리 국내 문헌에서는 아라가야 또는 아나가야 또는 아시량국이라고 이렇게 하지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한자 지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 열도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뭐 큐슈 쪽에 있는 뭐 알라 신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 알라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지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열도에서 먼저 이 알라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마는 알라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는 알라라고 하는 지명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삼국사기에 보면 버풍왕 때 이 아시량국 아라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고요. 동국통감에 보면 그것이 538년이라고 또 명확하게 연도를, 버풍왕이 540년까지 재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38년이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문헌 7, 8개가 그렇게 537년, 538년에 멸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뒤에도 남아 있는 알라, 그 뒤에도 보면 알라라고 하는 것은 나오거든요. 그 일본석에 나오는 알라는 일본 열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라는 합천이다, 그리고 다라다. 다라 같은 경우 큐슈나 이런데 수십 가지 지명들이 일본 열도에 있는 지명이고요. 그리고 탁순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곳에 일본 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일본 열도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것을 세이마스는 칠국을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위치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료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그의 스승에게서 배웠다. 단군 조선을 이렇게 배제하는구나, 스승이 배제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는 말씀하신 폭력적인 그런 어떤 그런 방법,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만 강제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 칠국의 위치가 뭐 이 논문에 맞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숭신 65년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나 또는 세이마스의 칠국 위치 비정에 대해서 이 칠국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이 선생님의 생각은 이 논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은 이 논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칠국의 위치라든지 세이마스가 생각했던 이런 어떤 주장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나 반론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최종 선생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박덕규 선생님이십니다. 박덕규 선생님은 대한사랑 교육위원이시고요. 대한사관 1급 지도사십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덕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보다 토론이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본 서기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의 이론이 백인백색이라고 합니다. 100명의 학자가 있으면 100명의 주장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서기가 어떤 사료적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희박하다. 연대도 틀리고 저자도 누군지 모르고 저도 일본 서기를 공부를 했지만 과연 이걸 역사서라고 봐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역사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 해석하고 하는 부분에서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배종덕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런 논문의 내용 중에서 제가 크게 6가지 정도로 의문점과 그리고 이렇게 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요약이나 결과와 본문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 요약이나 결과에서는 숭신기 65년조의 임나국은 대마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임나는 축자국, 그러니까 축자국이 있는 고대 큐슈의 북쪽에 있던 작은 나라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태백일사와 그다음에 김인배, 김은배 선생님의 책을 인용을 하면서 이게 혼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해석이죠. 숭신 65년 기사에 나와 있는 임나자 축자국 이철열이에서 이 주어를 임나나 축자국이 아니고 야마토 정권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에서 2000년을 가면 축자국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이때가 이제 BC 33년이기 때문에 가야가 없을 때다. 가야가 공국이 안 됐을 때인데 이 임나는 뭐겠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원전 33년 당시에 이 일본 세력의 일본 열도의 가장 큰 정권은 야마토가 아니라 큐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 외가 성립이 되는 과정은 보통 4세기에서 5세기 초로 보고 있고
이 자료집에 어제 그저께죠 김수진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지만은 김석형 선생 같은 경우도 야마토 정권 중심으로 일본서기를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쓰다 사학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야마토 외의 조정이라고 하는 생략된 주어를 넣으신 근거가 무엇인지 또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라는 의미를 간다라기보다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는데 이걸 간다로 해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간다라는 의미와 떨어진다는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예를 들면 진서남만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남은 서쪽으로 가서 임읍으로부터 삼천열리를 간다. 이 말이나 부남은 임읍으로부터 서쪽으로 삼천열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만큼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주어를 새롭게 이렇게 넣은 점은 좀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삼국지 외전 같은 경우도 이 김해죠. 구야 한국에서 대마도까지 1,000리, 대마도에서 익기성까지 1,000리, 거기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1,000리를 가면 말로옥이라고 하는 큐슈 북부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나가 대마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숭신 65년 기사인데 그걸 부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가 들고요. 세 번째로 광개토대왕비의 신민원 기사에서 도의 주어를 야마토 외로 해서 이 해를 세토나이카이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구려가 과연 본국도 아니고 분국에 불과한 신라 분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개토대왕이 5만의 병력을 일본 열도까지 투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의 큐슈 지역은 이 독자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야마토 정권이 만약에 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뷰쿠슈 지역을 이렇게 침범할 정도로 강력했는가? 그거는 저는 기존의 어떤 역사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시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3에서 4세기 또 5세기까지도 신라를 끊임없이 외가 침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외에는 한일 학자들 누구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북쿠시 지역에 있던 그 독자적인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논문 형식에서 이 참고 문헌이나 선행 연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없이 주로 이제 임나 7국가 사업의 위치 비정을 김윤부 선생님의 역설의 한국 고대사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연구나 어떤 각 내용들에 대한 그런 출처를 밝히지 않으신 문제점이 있어서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기존에 어떤 많이 발표가 됐던 이미 연구가 됐던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임나 일본부설에서 지금 이제 임나 일본부설을 긍정하거나 인정하는 공식적으로 그런 학자는 한일 어디에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구급파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한사랑이나 세계한단학회에서 이렇게 학술제를 하면서 가야 임나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가야사를 임나사로 임나사를 가야사로 이렇게 비정을 하고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 임나사를 우리의 가야사로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의도가 있고 끊임없이 그런 역사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나 일본부설은 이미 부정이 되었고 사실은 그걸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그 일본서기 임나의 조에 관한 문제죠. 그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백제와 고구려의 조공, 이제 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본 열도에 있었던 백제와 고구려의 분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점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민사학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와닿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계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또 문제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지만 또 학문적으로는 사실은 그 치밀하고 또 정밀한 연구가 돼야만 또 주류 학계 또는 잘못된 그런 학계의 어떤 역사 왜곡들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 또 정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배종덕 선생님은 잠시 답변할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박찬하 선생님이 토론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최정홍 선생님이 간단히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답변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하 선생님이 질문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인 식민사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질문지에 주셨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그 용어의 선택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식민사관이 여기 지금 질문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에 그 식민지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만든 사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조금 더 식민사관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민사학자, 유사역사학자, 강당사학자, 그러니까 사학자들에게 라떼를 붙여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지금 이게 어떤 그 논쟁에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뭐 특정한 인물의 논문, 이거는 뭐 그냥 뭐 학문하는 자세에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숭신 65주년 연조의 발표자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임나 흥망사에 있는 이 스에마츠의 주장을, 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후세 사가들이 윤색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임나의 위치 문제를 비정했을 때 거기 지금 두 분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반박 자료와 예시를 들어가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김석형의 bun국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어느 게 발표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너는 이 뭐야 이거 일본 서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장인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왜 그거에 이 스에마츠가 이건 그냥 윤색입니다. 전설에 나오는 거니까 후대 사가들이 위치에 있어서도 좀 더 윤색을 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겠다는 이 스에마츠의 주장을 옮긴 것이죠. 그러면 발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한테 계속 피해가는데, 제가 지금 임나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올 초부터 있는데요. 이제 수십 년씩 임나사나 가야사를 연구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이 일본 서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스에마츠의 칠국 위치 비정도 역시 제가 그냥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한 것은 스에마츠가 기사년의 일본 서기 기사를 옮기면서 이걸 아주 강조했죠. 이걸 다 자기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와서 이거 다 이제 자기 식민지
원인으로 삼았다. 이제 이런 논리에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했고요. 아라가나 가야라는 경우에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라는 이게 명칭이 다른 탁순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혼용해서 한국 사회에서 쓰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실었는 건데요. 실제로 경남 함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자료들을 보면 이 아라가야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안나 가야로도 쓰고 그다음에 아라가야라는 이 일본식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정도였고요. 그 위치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잘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실증 방식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했는데라고 계속 제 논문 가운데 지금 박 선생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 용어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임나 위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선생님을 통해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심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피해갔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다 보니까 많이 생략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덕규 선생님이 토론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배종덕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뭐 한 5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임나를 갖다 대마도로 봤는데 나중에 왜 구주로 보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승신기 65년 전은 기원전 한 100년 미만입니다. 100년 그때는 대마도가 임나였죠. 그런데 강개토 태왕이 구주를 갖다 쳐가지고 그 할 때는 400년 뭐 399년 해가지고 5세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기원 전에는 대마도에 임나가 있었지만은 이 임나들이 다 이렇게 더 많이 흩어져 가지고 규슈 쪽에 신라도 있고 임나도 있고 백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마도 정권이 언제 있었느냐,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야마도 정권이 생기게 된 거는 제가 책을 보기로는 처음에는 금관가야의 7왕자들이 규슈로 건너가 가지고 여러 가지 성을 쌓고 이런 그런 성의 터가 규슈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7왕자의 후손들 아마 3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의 기나이로 옮겨가지고 나라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서 왜국전의 5왕을 보면은 처음에는 송서 왜국전의 5왕을 보면 처음에는 왜의 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 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왜왕 사이가 나오고 고가 나오고 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5왕이 나오는데 김영덕 서강대 명예 교수님의 쓰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왜의 찬하고 왜의 동생 진하고는 형제시간이고 그리고 사이하고 고하고 무하고 또 서로 이렇게 혈촌시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야계 왕들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사돈이 되었어요. 사돈이 되어가지고 왕위가 처음에 가야계에서 백제계로 이때 바뀌었습니다.
백제가 그때 그 하고 그다음에 백제가 왕자를 또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이 언제 정확하게 언제 그쪽에 있었느냐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거에 대해서 간다란 뜻도 있고 떨어져 있다는 뜻이 있는데 저도 중국어를 좀 많이는 공부 안 했습니다만 공부해봤고 또 옥편도 다 찾아봤습니다. 갈거를 떨어져 있다고 해석한 옥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간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왜 세토나이카를 건너와 가지고 세토나이카를 건너왔을까? 제가 볼 적에는 그 외나라 조정에서 규슈에 있는 우리 그 신라나 백제 분국을 치기 위해서는 세토나이카이밖에 없습니다. 뭐 대한해협을 건너겠습니까? 시커먼 바닷물이 있는 뭐 흐르는 현해탄을 건너겠습니까? 이거는 뭐 자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나 일본부에 대해 가지고 뭐 일본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도 해마다 학생들 교과서에 임나 일본부를 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한반도에서 살다가 쫓겨가 가지고 나라를 세운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열등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를 다시 한번 쳐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던 그 외정 시대 마지막 총독 그 친구가 아주 망발을 하고 갔습니다. 다시 저게 한국에 침입하겠다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 문구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지금도 임나 일본부에 대해 가지고 아주 발톱을 아주 오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반론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임나신론, 김인배, 김문배 그 두 분이 지은 임나신론을 보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저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은 뭐 거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니는 뭐 다른 자료는 안 찾아봤느냐 그러면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발표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 왜곡, 잘못된 역사 서술을 극복하려면 우선 왜곡된 사실, 잘못 서술된 역사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의 가야사 학술분과 발표에는 가야사를 비롯한 우리 고대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임나 일본부설이 지닌 역사 왜곡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이런 시도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가야사를 비롯한 우리 고대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트리고 역사를 재구성하여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 토론하신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한국제학술회 제4일째 가야사 학술분과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